저희 사무장님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정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을 설명드릴 때 보정명령 또는 보정공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생계비와 관련해서 생계비를 줄이라는 내용이 가장 흔한 보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물론 저희가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한 만큼 의뢰인들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버티는 편입니다. 버티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의 안을 인정해주고 저희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보정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보정대로 하지 않으면 개인의 생을 기각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보정에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볼 때 너무 부당해서 보정을 따르지 않았고 나아가 잘 소명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항의까지 해서 결국 법원에서 저희의 안을 인정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은 여성분이었고 평범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으셨지만 채무도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대출을 받아 사기꾼이 가져간 건데요. 사기당한 금액이 6천만 원 가까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개인 채권자는 없었고 채권자들은 전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은 먼저 고소를 하셨습니다. 고소 이후에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를 한 부분은 청산가치 부분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월 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개인의 생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생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오히려 묻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왜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기를 당한 것인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형사고소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 이미 형사고소를 하신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여러 건의 사기 고소로 도망을 쳐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사기당한 금액의 경우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상대방이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채권이 되므로 채무자의 청구권은 존속한 채로 채권자들에게는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뢰인은 사기꾼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앞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의뢰인의 재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재산이 되면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이론적으로도 사기로 인한 채무는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사기꾼은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도망쳐서 수배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한 돈은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정명령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고 재산 목록 및 변제계약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돈이니까 의뢰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 보정명령을 보고 놀라움과 동시에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생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채무자도 아니고 채권자들은 모두 금융기관인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을 이론적으로만 구성해서 재산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보정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사무장님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정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실의 역량이 드러나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우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자료를 열람시켜 주거나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복사해 올 수 있는 자료는 고소인이 제출했던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조서 정도입니다. 이외의 자료는 고소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각종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영업 비밀로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도 다시 준비했고요. 보정서에도 내용을 쭉 작성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근거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었기에 개인의 생을 진행함에 있어 청산가치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보증명령이 나왔을 때 의뢰인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하셨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아니, 사기당해서 개인의 생을 하는 건데 사기당한 금액이 내 재산이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인의 생 안 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100%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의뢰인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